2021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세 번째 강연은 하반기 청약 시장에 대해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박지민 월용 청약 연구소 대표님이십니다.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박지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할 내용은 뭐냐면 총 3가지 테마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 청약, 그 다음 사전 청약이 안 될 것 같으면 일반 분양, 지금까지 쭉 해왔던 청약이죠. 그 다음에 당첨도 안 될 것 같다 라면 청약 대체제가 뭐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 실은 테마 2번이 여러분들이 주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체제를 하는 건데, 대체제를 선택할 때도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전 청약은 어떤 대상을 하냐면요, 공공 분양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공공 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아파트와 다른데요, 그 사전 청약 대상은 공공 분양 아파트하고 신혼희망 타운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앞에 부분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금하고 부금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앞서서는 어떤 지역 우선들 또 주의사항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 자, 우선 성남 복정지구 보면 지난번 7월 달에 사전 청약을 진행했을 때 그 모집 공고를 대상으로 바로 갖고 온 내용인데요. 성남시 2년 거주해야 된다. 남양주는 1년 거주해야 된다. 인천 계양은 거주하지 않아도 현재 주소만 있으면 된다. 이런 구분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혼희망 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사전 청약은 공공 분야하고 신혼희망 타운으로 나뉘는데, 이 거주 요건은 다 동일하다. 이 부분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공공 분양에서는요, 각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마다 조건과 자산, 소득 요건이 다 다른데, 중요 부위는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뒀으니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입주자 접축. 자, 노부모 특별 공급하고 1순위만 2년 또는 24개월 같이 납입을 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6개월 또는 6회 이상 이렇게 부었어야 됩니다. 부동산하고 자동차, 자산 소득 요건이 있는데, 소득 요건을 적용하는 부분은 다자녀, 신혼부부, 그리고 노부모하고 생애 최초다. 나머지 1순위에서 60제곱 초과 부분하고 기간 추천은 자산과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익숙해왔던 일반 분양, 민간 아파트에서와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하죠. 다음 세대주 요건 적용하는 부분, 노부모 분양하고 생애 최초, 그 다음 1순위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 타운의 신청 자격도, 자, 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 드려요. 필요하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나중에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살펴보시고,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살펴보시고, 이런 이제 흐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자격도 쭉 보시면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 분야하고 신혼부부하고 신혼희망 타운하고 월 평균 소득 기준이 다 다른데, 공공 분양에서는 100%부터 140%, 그다음 신혼희망 타운은 70%부터 140%, 굉장히 이 소득 범위가 넓죠. 이 부분까지도 나와 또는 맞벌이 하고 있다고 하면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해서 이 기준 안에 있어야지만 당첨 조건이 된다, 또는 이제 청약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짧게 보신 내용은 누구나 녹색창이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주의사항을 여기부터 잘 기울이시기 바라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빨간색 글자를 보시면요, 모집 공고 내용 그대로 발제를 한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추정 분양가고요.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다. 추정한 가격이고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지금은 추정되는 가격이 있지만 1년, 2년, 3년 후에 본 청약 시기가 나올 때 그때 분양가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요즘 이슈가 뭐가 있죠?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예정이죠. 왜냐? 시세보다 분양가가 훨씬 낮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성도 확보가 덜 되고, 그와 맞물려서 공공의 성격인 주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주의사항인데요. 감잡을 수 없는 입지 시기다. 왜냐? 그 3기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본청약 시기예요. 이 본청약은 토지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개간되고 그다음에 분양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각 3기 신도시 지역마다 토지 보상 시기에 따라서 본 청약 시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제일 빠른 거는 2022년도 10월 달에 복정이에요. 그다음 나머지 7월 달에 분양했던 거는 2023년 10월입니다. 지금부터 2년 후인데 언제까지나 예정이기 때문에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는 부분 그거에 따라서 분양가도 달라진다. 매년 달라지는 분양가 때문에 그렇죠. 저 또 청약 통장인데 이 사전 청약에 청약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 분양이라서 공공 분양에서 청약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종합저축 통장하고 청약 저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약 부금 예금 통장은 민간 아파트에만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분양에서는 그 대상이 제외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청약홈에서 통계를 다 따와서 편집한 내용인데요. 가입 기간에 따라서 각 청약 통장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로 볼 거는 뭐냐면요. 종합저축하고 청약 저축의 개수예요. 종합저축은 12년까지만 있고 나머지 13년부터 15년 된 통장은 없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2009년도 5월부터 가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만 기간을 계산해봤자 만 12년이 됐어요. 정확하게는 만 12년 약 5개월이 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월 10만 원씩 납입했다. 그러면 약 1,500만 원이 납입이 된 상태고요. 청약 저축은 15년 이상 가입자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5년 되었다 월 10만 원씩 계속 부었다고 하면 1,800만 원. 어떤 분은 2020년 이상 통장이 됐기 때문에 2,400만 원. 그러니까 같은 통장 청약 저축 내에서의 주로 15년 차끼리의 인기 지역에서 경쟁이고요. 오히려 종합저축 통장은 들러리만 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지역에서 인기 지역에서요. 인기 지역에서는 과천 신도시나 하남 교산 신도시, 고양 창릉 신도시 이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특별 공급 조건이 없다고 하면 일반 공급에서 예치금 기준인 이런 곳에서는 종합저축 가입자는 당첨이 거의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셔야 되죠. 그에 반해서 예금과 부금은 완전 소외되었고 이 통장들마저도 민영 아파트에만 계속 청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주의사항인데요. 지역별 전매 제한하고 거주 의무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 이 내용은 분양가가 시세 대비 얼마나 싸게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거주 의무하고 전매 제한이 걸리거든요. 근데 첫 번째 주의사항 중에서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라고 했습니다. 분양가가 안 나왔으니 전매 제한하고 거주 기간도 아직 미확인 상태이죠. 이것도 꼭 확인하시고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보수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전매 제한도 길고 거주 의무도 길다. 최대 투기과열지구의 전매 제한 10년, 거주 의무 5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중복 청약 금지인데요. 같은 사전 청약끼리는 중복 청약이 안 되고요. 또한 같은 단지에서 공공 분양하고 신혼희망 타운과 같이 분양할 때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사전 청약에 당첨됐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내가 진짜 원하는 민간 아파트 청약이 나왔을 때는 청약을 해도 되고 당첨이 되면 이전에 당첨받았던 사전 청약은 자동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자면 사전 청약은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안 됐을 때 일단 당첨 받아놓고 약간 보험의 성격으로 주의사항 앞에서 보셨죠? 분양가, 입주 시기 다 확인 안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의사항인데 거주 기간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 해당 지역에 거주했어도요. 그 투기과열지구에 따라서 2년, 조정 대상 지역 1년 이걸 꼭 채우셔야 되기 때문에 예정 시기를 가늠해야 되는데 실제 모집 공고 내용 보면요. 언제 예정된다. 이거에 따라서 청약할지 말지 꼭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 또 그 외 단골로 등장하는 부적격 사유들은 세대주인데 세대원인데 세대주로 청약했거나 아니면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 안 해서 100% 이하 해야 되는데 110% 이상의 소득 기준 때문에 부적격 났다. 이런 부분은 꼭 자가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전 청약이 되게 생소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올 2월부터 한다 예고를 했었고 7월 달에 첫 스타트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익숙했던 민간 분야하고 사전 청약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보면요. 우선 빨간색 박스 표시된 것을 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의 사전 청약, 즉 공공 분양은 총 85%가 특공에 배정이 됐고요. 일반 공급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특공 자격이 안 된다. 전부 다 일반 공급으로 가야 되는데 배정이 15%밖에 안 된다. 민영주택은 그에 반해서 일반 공급이 42% 또는 50%까지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당첨자 선정 방식도 다 다른데요. 우선 공공주택 우리 사전 청약이 되는 부분은 기간 추천 다 점수가 기관별로 다르지만 보통 100점 만점이고요. 다지 않아도 100점 만점으로 노부모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은 월 10만 원씩 누가 많이 부었냐 싸움이라서 청약 예치금 순입니다. 그다음 신혼 부분은 13점 만점.
생애 최초는 조건만 되면 그 다음에는 추첨 뺑뺑이로 당첨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최근에 나왔던 이제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사각지대를 개선한다는 내용인데 눈으로 빠르게 보시고 결국은 30%의 물량을 추첨으로 한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공공 분양은 해당이 안 되고 즉 마찬가지 3기 신도시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민간 아파트에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공공 분양은 안 되고요. 민간 아파트에서만 30%씩 떼어서 추첨제를 선발한다 내용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국토부에서 바로 준 내용이기도 한데요. 추첨제가 30%인 부분 신특은 소득 요건도 미반영하고요. 자녀 수가 없어도 배정을 해준다는 얘기. 생애 최초는 원래 기혼자나 자녀가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미혼 싱글도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부분이죠. 여기서도 부작용이 있죠. 자, 왜냐하면 싱글인데 만 20세예요. 소득이 없는데 내가 자격된데 청약을 해버렸어요. 당첨됐어요. 돈이 없죠. 그러면 어렵게 당첨되었다고 해도 이제 당첨이 취소. 계약을 못하니까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원래는 우선 소득자한테 선발을 더 해줬거든요. 그 말은 실거주성으로 계속 청약제도 바뀌고 있는데 소득 기준이 낮은 사람들 기준으로 배정을 많이 해줬다가 지금은 추천제를 늘려놨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비교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약간 덜했다. 오히려 한쪽을 배려하면 한쪽이 약간 손해보는 구조, 이런 식으로 청약 제도가 조금씩 바뀌어 왔다는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 공공 분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쭉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한 거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텍스트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선정자 월 10만 원씩 누가 많이 부었냐, 기간 추천도 100점 만점으로 누가 더 점수가 높으냐. 보통 기간 추천이나 장애 특별 공급 또는 다재능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70점이 넘어가면 좀 높은 점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50점 이하다, 당첨되기 힘들다고 보시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자 많으십니다. 자, 우선은 점수 기준이 이렇게 13점 배점이에요. 총 13점인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보통의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는 신혼부부라고 하면 가구 소득이 80%좀 작은 수준이에요. 그럼 1점은 못 가져갑니다. 자녀 수 7년 이내 한 명은 있겠지 했을 때 한 명일 때 1점. 그 다음에 해당 주택 거주 기간 보통 3년을 채울 수 있겠죠. 3점 합치면 4점이고요. 그 다음 저축 납입 횟수, 이것도 24회 이상 2년 부었겠죠. 3점. 여기까지 7점이에요. 그 다음에 혼인 기간인데 3년 이하일 때는 3점, 3년에서 5년일 때 2년. 보통은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그다음에 한 1년, 2년 재밌게 놀다가 한 3년 차에 아이 갖고 태어나면 한 4년 차, 5년 차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점을 가져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더해 볼게요. 1점, 3점, 3점, 2점 더하면 총 9점. 그래서 9점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당시는 시흥 장현지구의 공공분양이나 이제 운정지구의 공공분양이 발표가 안 났어요. 시흥 장현지구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9점짜리가 당첨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입지 대비해서 이제 점수가 나오는 것을 LH 청약센터 가지고 가셔서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당첨될까 말까를 자가점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에서는 보통 몇 점짜리가 당첨될까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9점을 기준으로 업앤다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말씀드린 부분 넘어가고요. 다재능 특별공급 70점 넘어가면 좀 높은 점수다. 노무원 특별공급도 일반 공급이랑 예치금수입니다. 뽑는 거고요. 다음 신혼희망 타운하고 또 공공 분양의 그 신혼부부 특광하고도 같이 겹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신혼희망 타운은 총 두 가지의 가점 배정이 나오는데 1단계가 9점, 2단계가 12점이에요. 보통 1단계에서는 9점을 먹고 갑니다. 왜냐? 자녀 수 경쟁이었고 혼인 기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7점에서 9점 사이는 다 들어갑니다. 인기가 좋은 지역은 8점이나 9점짜리 동점자 경쟁이고요.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 바로 2단계 12점에서 다시 경험을 벌이게 돼요. 그럼 내가 자녀가 없다? 그러면 신혼희망 타운이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많냐면 신혼희망 타운도 또는 생애 최초도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해당자가 많아요. 그 경우는 각각 점수를 따져보고 우선 소득인지 일반 소득인지 정해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죠. 자, 여기까지가 그 기본적인 어떤 사전 청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럼 이후에 뭐가 남았냐? 우선 7월 달에 했던 거는 끝났으니까 넘어가고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차, 3차, 4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3기 신도시 국가에서 운영 홈페이지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지도와 이제 번호를 같이 대조해 가면서 입지를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남양주 왕수 2지구 가장 위에 있는 거요. 공급 물량이 1,400세대래요. 자, 단위가 1000호입니다. 1.4는 1,400세대. 그중에 오른쪽에 보면 대규모 택지 공급이라서 3대 2대 5로 뽑습니다. 비율을. 그런데 밑에 성남을 보니까 당의 100%래요. 어떤 식의 실수를 피해야 되냐면 나는 의왕에 사는데 성남에 당첨받고 싶어. 근데 성남 신촌지구를 청약하려고 보니 당해시네. 거주 조건을 2년 채워야 되니까 만약 본청약 시기가 입주하고 나서도 2년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청약해봤자 이제 거의 당첨 확률이 없다. 아니면 조건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 기준하고 대규모 택지 공급 기준을 살펴봐가지고 내가 어디 청약할지 꼭 정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중간에 표 보시면 공급 물량 옆에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있어요. 특히 8번의 성남 낙생지구는 900세대를 분양하는데 900세대가 전부 신혼희망타운입니다. 그래서 나는 낙생지구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신혼희망타운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만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는 아예 청약을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 내용들을 잘 하나하나씩 뜯어보고 내가 조건 자체가 되는지 안 되는데 시간만 보내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3차 하남 교상 굉장히 인기 많겠죠. 1000세대 중에 대규모 택지 공급이라서 3대 2대 5 부분 일반 분양 세대가 150가구밖에 안 됩니다. 수도권 전체에서 청약이 들어가겠죠. 다음 12월 달에는 굉장히 많은 3기 신도시도 분양합니다. 이 중에서 신혼희망타운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분양 물량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7월 달에 했던 첫 번째 사전청약 결과인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경쟁률만 보시고 머릿속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선 3개 이제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저, 성남 복정에서는 합쳤을 때 평균 청약률이 532%라는 건 5.3대 1입니다. 5.3대 1 나왔고 비교적 낮은 자, 남양주 진접에서 51제곱을 보면 신청자가 없어요. 약 20평이니까 5인 가족이 살기 힘드니 이제 청약자가 없게 된 거죠. 그다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균 17대 1, 노부모 특별공급 12대 1, 생애 최초 27대 1, 그다음 일반 공급 88대 1. 일반 공급이 이제 가장 높은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다음 사전 청약은 내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는 미리 나왔던 경쟁률과 결과를 보시고 대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 테마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사전 청약 이렇게 가름말을 탔어요. 나는 당첨 안 될 것 같다. 기존에 일반 분양을 가야 되는데 그 베이스에서는 내 경쟁자가 얼마나 될까? 전국의 청약 통장은 1순위자가 1,560만 명입니다. 엄청 많죠. 이 중에서 각 이제 시도별로 나눠봤습니다. 서울부터 울산까지 서울과 경기는 약 420만 명, 30만 명, 울산도 22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경쟁자가 다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 중에서는 재당첨 제한에 걸린 사람 빼고요, 유주택자 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걸러내게 되면 실청약자는 이 숫자보다는 5분의 1 또는 8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경쟁률 파악에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경기도에서는 수원이 가장 많아요. 45만 명. 과평 연천은 이제 10,000명대에 속합니다. 여기서 제가 틈새로 보는 건 뭐냐면 약 10만 명 전후의 동네예요. 평택이나 파주 같은 지역은 아직도 분양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3기 신도시 노리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청약을 해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과천이나 하남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이 작긴 한데 그 너무 많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자 전입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고가점자분들이 오히려 역선택이 된 구조까지도 확인하시기 바라고 3기 신도시나 이번에 또 하남 분양하는 것들 이런 것도 생각보다 경쟁이 높아질 거다라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은 이미 작년 7월부터 분상지 지역으로 돌입했고 작년에 DMC에 4개 아파트를 분양하고 거의 1년 동안 이렇다 할 분양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욕구가 커졌고요. 대기자도 많이 세졌습니다. 이거는 최저 가점 이제 가점의 평균에 연도별로 커트라인을 높인 건데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소폭 상승. 작년 한 해 동안은 평균 가점이 안 써놨지만 말씀드리자면 63점대가 나왔죠. 만약에 2021년도 지금부터 서울에 분양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67점에서 9점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이제 데이터 하에서 당첨 기대하실 분들은 가점으로는 64점 이상 또는 다자녀 등 특별공급 해당자도 고가점일 때는 또는 고스펙일 때는 당첨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청약 포기자 하실 분들은 1주택자 포기 생애 최초도 그 대상을 넓혀주지만 실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가까웠기 때문에 내 당첨 확률은 거의 0.5
몇 프로 수준 이하일 겁니다. 그다음 2주택자 자체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청약이 안 되죠. 그다음 서울 가점 60점 이하도 당첨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변수는 분양가가 높아져서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 40점대, 50점대도 당첨 가능성이 나오겠죠. 지금 고분양가 심사 기준 때문에 방배도 또는 이제 청담 삼익도 둔촌주공 다 내년으로 청약이 미뤄진다는 내용도 있죠. 예상하는 바로는 이제 3월달이나 4월달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약 가점이 계속 서울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숫자가 빨간색이 높은 점수고요. 높아질수록 녹색은 낮아질수록 녹색이 더 진합니다. 이렇게 분산제 직전에는 3만 명대까지 왔고요. 지금 고덕 강일도 청약자가 발표가 됐는데 수도권 전체에서 약 17만 명 정도 들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서울 당에만 계산하게 되면 최소 5만 명대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을 잡으셔야 되냐면 한 단지에 500세대를 분양해요. 근데 5만 명이 들어왔어요. 평균 경쟁률은 100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100대 1일 때는 60점대 중반 후반 점수만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64점 이상만 서울에 당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둔촌주공 기다리고 계실 텐데 되게 이게 그 분양시장에서 주는 의미가 큽니다. 글자를 보시면요. 청약 수요를 기다리고 있다가 둔촌주공을 분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난 당첨 안 되니까 사버려야지. 이미 둔촌주공은 분양가 9억 초과를 알고 청약하시는 분들이고요. 현금도 이제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이 당첨 안 됐다는 사실이 오픈되면 그냥 주변에 사야지. 또는 중강남권에 사야지. 이런 식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매수 수요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시점이 되게 무서운 거고요. 이 시점이 일어나게 되면 이미 폭등했는데 더 많이 조금씩 더 이제 호가가 시가가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청약을 기대했다가 실망 매수로 하는 분들은 두 가지의 방향성이겠죠. 일반 매수로 사거나 또는 서울에서 당첨 안 되니까 주변 수도권의 공공택지에 추첨이나 가점 당첨을 노리고 청약하거나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거 하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은 아주 빠르게 볼 거예요. 둔촌주공 말씀드렸고요. 천호 사구역 같은 지역은 인근에 10억이 분양가 넘어서 중도금 대출 안 됩니다. 일반 분양 세대가 적어도 당첨 가능성은 어느 정도 50점대 중후반까지 있다. 이문도 마찬가지예요. 청량리 쪽에 가면 분양가 9억이 넘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이제 SK뷰나 해모로 같은데 청약을 분양가를 기준 삼는다면 9억이 아래일 겁니다. 9억 아래면 60점 후반대 가점 컷, 9억 초과하면 60대 초반이나 50대 후반까지 컷 나옵니다. 레미안 원펜타스는 원베일리 사태를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이 지역은 69점, 70점, 71점, 70점 넘어가야지 당첨되는 구조가 나오고요. DH 방배 5구역이나 방배 6구역도 마찬가지. 참고로 대치나 반포 쪽이랑 분양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20억의 분양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50점대 초반까지도 가점컷이 떨어지는데요. 만약 그 이하 분양가다 했을 때는 60점대 초반 중반 넘어가야지 당첨 나옵니다. 방배 6구역 말씀드렸고요. 장이 10구역은 이 동네에서 7억 이하로 분양이 나왔기 때문에 분양가 높아져도 9억 이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반 분양 세대가 1000세대가 넘어가잖아요. 참고 분양가가 9억 이하이면 특별 공급이 50%가 포함됩니다. 약 1200세대라고 하면 600세대가 특별 공급, 600세대가 일반 공급이에요. 600세대 뽑는데 9억 이하라서 반값 아파트 6만 명이 청약 들어온다. 평균율 100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상해서 내 경쟁자가 얼마나 될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1구역 같은 구역도 9억 이하 나오면 가점은 60점대 중반 이상으로 치솟고요. 중랑구에서도 분양이 한 2개가 남아 있는데 내년까지 분양 예정지는 500세대급 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을 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내용들이 다 60점대 웬만한 넘어가는 구조로 나오죠. 그거 기억하시고 서울에 청약할지 매수할지 또는 경기 지역으로 이렇게 청약할지 한번 판단하시기 바라는데요. 광명 같은 지역은 재개발은 이제 광명당의 2년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에 있는 청약자는 적고 분양가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하면 40점대까지 당첨 가능한 지역이 광명이고요. 부천은 청약 인구는 많은데 그동안의 분양을 옷길 주고 빼고서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양 같은 지역에 일반 분양 230대대 나온다. 그러면 가점 커트라인은 60점대 다 넘어가고요. 소사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 더블 역세권이라서 60점대 저는 이상 예상합니다. 건선 6구역도 내년으로 미뤄질 거라는 예상인데
수원에서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주변에 8달 재개발을 분양했고요. 여기서 분양하게 되면 초소형에서 40점, 50점대 말고는 59제곱 이상은 다 50점대 후반부터 60점대 터치할 것 같습니다. 자, 안양에서도 이미 많이 분양 끝났는데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안양도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의 분양은 만안구, 동안구 많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분양하게 되면 경쟁이 박터질 것 같고요. 또 양주 옥정 같은 데는 시세는 약 7억에서 8억 선인데 분양가는 4억 5천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서울에서는 특히 노도 강 쪽 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대체 청약지가 될 수도 있고요. 경부 라인에서 있는 오산 세교지구 같은 경우도요. 지금 광교, 동탄, 이제 오산해서 이 경부 라인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인근 지역의 초역세권은 시세가 약 9억인데 이 오산 세교는 5억 전후에 8사 분양가 나와서 거의 3억에서 4억 정도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곳이다. 세교지구 계속 분양 예정이고요. 자, 용인에서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건데 수지구에서 기흥구에서 청약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청약 경쟁률과 가점 엄청 높을 거고요. 그다음 의왕분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의왕 오전동 재개발이나 내송동 재개발이 분양이 남아 있어요. 청약자도 10만 명 내외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단지 분양하게 되면 의왕 시민 청약자 자격을 갖고서는 가점 50점대도 괜찮은 평형 당첨될 수가 있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2기 신도시에 막차잖아요. 이런 지역도 서울에선 지금까지 청약했을 때 가점 커트라인 30점대부터 50점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GTX A 부근의 신축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9억이나 호가 90억이 넘어가면서 5억 이하 분양가 나온 이 지역들이 인기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가점 커트라인이 40점, 50점대에서 50점대, 60점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남아있는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 동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공공택지에서는 아직까지는 거주 의무가 없어요. 근데 동탄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라서 거주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분양했던 거 보면 거주 의무 있었고요. 동탄의 동쪽인데도 시범단지와 동탄역 부근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지역도 충분히 각광을 받습니다. 동탄 동쪽에 있는 부분 청약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천인데요. 인천은 물반 고기반입니다. 자, 그 남동구와 서구와 연수구는 투기괄지구고요. 나머지 이제 인천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투기괄지의 특징 85제곱 이하에서는 100% 가점제, 남동구 100% 가점제입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런 지역에서는 다 85제곱 초과로 해야 되고 뒤에서 보신 송도에서도 85제곱 초과 중대형의 추첨제를 노리고 청약을 하셔야 되겠죠. 최근에 계양 신도시 때문에 인기가 많아진 계양구 작정동 여기서는 가점이 50점대는 넘어가야지 당첨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인천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왔거든요. 참고로 84제곱의 현재 기준이 웬만한 곳은 다 7억이 넘어갔고요. 자, 1년 동안에 1억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인 곳들입니다. 그래도 인천 당해 주소를 갖고 있으면 당첨되기 괜찮은 아파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안 19역 등 재개발 구역도 있고요. 용은 하객지구 옆에 있는 하객 1구역인데 송도 연수구가 바로 붙어 있어서 준송도라고 판단되는 곳들입니다. 분양가는 참고로 6억에서 7억 선이기 때문에 그 분양가 높은 거에 따라서 경쟁자가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40점대에서 50점대 당첨 가능하고요. 인천 시토시에 3개 단지 분양했고요. 계속 분양 나옵니다. 자, 부평 전통적으로 계양과 부평구는 서울과 인접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50점, 60점 다 넘어가야 되는 동네들 확인했고 투기괄지구인데 검단 요즘에 이제 입주하는 단지 생기면서 계속 인기도 많아지고 호가도 8억대, 9억대 넘어가죠. 분양가는 5억 선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서울에서 청약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서남권, 서부권에서요. 자, 서군대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도 확인. 그다음 송도도 몇 개 단지 워터프론트 주변으로 계속 나오면 수도권과 서울 분들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다음 청약 대체제인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가장 좋은 걸 최대 자금으로 사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김재규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세후 수익이에요. 세후 수익이 실거주 비과세, 즉 2년 보유, 2년 거주,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으려면 10년 보유, 10년 거주까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요즘은 수도권 외곽 지역 신축이 다 9억, 10억 넘어가는 고가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비과세는 항상 포인트다. 10억짜리가 20억대고 2억짜리도 4억대입니다. 똑같이 비율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그 최대 자금으로
좋은 곳에 산다. 근데 호가에 사는 게 아니라 시점 간, 지역 간. 앞서서 이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42억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강남말 확산 속도가 퍼집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퍼지는데 이제 덜 퍼졌을 때가 지역과 시점과의 차이인데 그 시점을 노리고 저평가된 구간을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흐름을 잘 보세요. 사전 청약 안 되면 일반 분양하고 일반 분양 안 되면 매수까지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자, 실거주 비과세를 못하게 되면 전세 갭 투자도 해야 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전세가 같이 오르는 지역에서 가격이 한 번 더 올랐을 때 그럼 가격이 올랐네. 근데 전세가 같이 붙잖아요. 그럼 실투자금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금과 직장 상황에 따라서 거주 못한다. 그러면 작은 갭을 이제 두고 이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인데요. 청약 대체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입주가 많이 남았지만 수도권 광역시의 테마는 작년 9월 20일부터 분양하는 거는 매수를 못해요. 그 전에 분양했던 것만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도 이후에 작아지는 물량을 보시고 현재 광역시와 수도권에 있는 분양권 매매도 대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아파트 오피스텔 또 이제 요즘에 주거용 대체로 많이 부상했는데 요건은 방 3개, 화장실 2개로서 24평 아파트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조건인데요. 그러면 어느 조건에서 사야 되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마지막 페이지. 중간에 제가 넘어간 부분은 이제 일시 정지하시고 유튜브로 확인하면 되겠고요. 이 차이점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겁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등은 동일 아파트 면적 비교해서 약 50% 전후 가격이면 적정가다. 왜냐하면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해주는 기준도요. 동일 아파트 면적 대비 오피스텔을 80% 가격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84제곱에 디스카운트된 59제곱 가격, 59제곱 가격에서 디스카운트된 오피스텔 가격 이렇게 나누게 되면 55% 전후 가격이 나오는데 수도권에 할지 비수도권에 할지에 따라서 그 비율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제를 찾을 경우에는 요즘은 분양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24평 아파트 가격을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하게 되면 대체 상품으로도 충분하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사전 청약, 일반 분양, 매수까지 대체제까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더 폭등이 오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저평가 구간에서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룡청약연구소 대표 박지민이었습니다.